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수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오늘은 울산교육의 새로운 수장을 뽑는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일입니다. 두 후보들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어제까지 한 표라도 더 모으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김용환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4일,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천창수 후보는 꽃을 피워 아이들을 미소 짓게 하고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 같은 교육감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창수를 교육감 나무로 심어주십시오. 꽃을 피워 우리 아이들을 미소 짓게 하고 우리 아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과 그늘을 제공하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김주홍 후보는 울산 교육의 집중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힘 있는 교육감이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저 김주홍은 중앙정부와 울산광역시, 울산시의회 그리고 각 구군과 협조를 가장 잘 이끌어낼 수 있는 힘 있는 교육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네거티브 공방도 가열됐습니다. 김주홍 후보는 천창수 후보를 향해 고 노우키 교육감의 명성 뒤에 숨어서 자신의 이름과 정책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돌아가신 전임 교육감의 그 성함과 또 공약을 그대로 발표하고 거기서 한 발자국도 더 못 나갔다는 의미도 있고요. 천창수 후보는 네거티브 선거운동은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감 후보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맞대응했습니다. 아이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감 후보가 불리한 선거 판세를 뒤집기 위해 펼치는 네거티브 선거운동에는 어떠한 교육적 가치도 없습니다.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은 4월 4일 자정을기에 끝납니다. 새로운 보수 교육감이 탄생할 수 있을지, 노우키표 울산교육이 계속될 수 있을지 유권자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보궐선거 투표가 오늘 울산 지역 280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됩니다. 일반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격리 유권자는 오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오후 10시부터 개표가 시작되며 새벽 1시 이후에 당선자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관위는 6일 오전 10시에 시선관위 대회의실에서 교육감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오늘 열리는 보궐선거 투표와 관련해 부정선거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남구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11개 투표소 인근에 체증용 블랙박스 차량을 배치하고 대규모 부정선거 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들도 각 투표소별로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해 금품 제공 동원 투표와 유권자 실어 나르기 등을 강력히 단속해 선관위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내년도 국비로 2조 8천억 원가량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청 대회의실에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2차 전략보고회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로 발굴된 사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추가로 발굴된 사업은 온산항 오염 퇴적물 정화 사업과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조성 사업 등 25건에 269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발굴된 사업은 822건에 2조 7,106억 원이며 울산시는 4월 말까지 사업 발굴을 감안하면 신청 규모는 2조 8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5월부터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영길 중구청장이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에도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혁신도시법 개정 법안에 반대하는 데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기존 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근 엄태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를 비혁신도시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 소속 11개 시군구 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혁신도시 협의회는 이 개정 법률안이 이전 공공기관 유치 경쟁을 심화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을 오히려 해칠 우려가 있다며 현행법 유지를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동구청이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 인구정책 수립에 나섭니다. 지난 3일 울산연구원에 따르면 동구는 K지방소멸지수 적용걸 결과 울산시에서는 유일하게 소멸 우려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동구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인구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해 생활 인구 확대 방안과 정주 여건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동구청은 이번 공모전을 시작으로 오는 5월 동구의회 임시회에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체류형 프로그램 지원 등의 추경 예산 편성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오는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 학점제에 대비해 모든 일반 고등학교에 학점제형 맞춤형 학습 공간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올해 90억 원을 들여 학성고등학교와 신정고등학교, 신선여고 등 일반고 9곳에 학점제 학습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160억 원을 투입해 다운고등학교 등 11개 학교에 학점제형 공간을 조성하는 등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일반 고등학교에 학습 공간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중구청이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를 위해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중구청은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운동과 척화천 일원을 방문해 시설물을 점검했으며 배수 펌프장과 수방자재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수립하고 보수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태화동 일원 상습 침수 지역의 경우 고지대에서 내려오는 물을 태화강으로 흘려보내기 위한 고지 배수터널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진혁 시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공 의원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와 선거 운동용 명함 등의 6급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 전 국회의원실 비서근무 경력을 4급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보좌관으로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처리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8일 열립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이 둔화됐다는 지표와 달리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여전합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울산 지역 소비자 물가는 1년 전과 비교해 4.2% 상승했습니다. 두 달째 4%대를 기록한 건데 지난해 3월 3.9%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입니다. 물가 상승세는 지난해 5월 5%대로 치솟은 뒤 7월에는 6.1%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후 5%대를 유지하다 4%대로 떨어지며 둔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이유는 석유류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1년 전보다 16.6%나 떨어졌는데 하락폭으로 보면 지난 2020년 5월 19.3% 하락한 다음으로 가장 컸습니다. 작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폭등했던 유류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휘발유 마이너스 18.6%, 경유 마이너스 16.6% 하락함으로써 물가지수 상승 둔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가공식품이 1년 전보다 9.5% 올랐고 농축수산물도 3.2% 상승했습니다. 울산 지역 택시 요금도 1년 만에 16.2% 상승했습니다. 공공요금 상승세도 여전해 전기와 가스, 수도가 2월과 마찬가지로 29.5% 오르며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도 물가 지표가 둔화된 건 그만큼 지난해 상반기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안정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는 등 불안 요소가 많은 건 걸림돌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시가 울산몰과 울산페달의 반값 판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내수 활성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행안부가 개최한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상품권 모바일 쇼핑몰인 울산몰과 공공배달앱인 울산배달의 반값 판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숙박과 문화, 체육시설 등의 공공시설을 지역 축제나 행사와 연계해 개방을 확대하고 공무원 연가와 유연근무 사용을 활성화해 국내 여행을 촉진시킬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한 기부자들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을 확대했습니다. 추가로 선정된 답례품은 돼지고기와 손 막걸리, 자수정 동굴나라 이용권 등 16개 품목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이 30개 품목으로 늘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타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의 30% 이내에 지역 특산물이 기부자에게 제공됩니다. 중구보건소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마음 안심버스를 운영합니다. 주민들의 정신건강을 찾기 위해 마음을 찾는다는 의미로 마음찻집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 안심버스는 매주 2회씩 운영되며 화요일엔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정류장으로 금요일엔 지역 내 신청기관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마음 안심버스에서는 정신건강 진단을 비롯해 뇌파 측정을 통한 스트레스 검사와 심층 대면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울산대교 나들목과 미포조선 부두 앞 교차로 등에 사용되고 있는 예전이라는 지명이 애전으로 변경됩니다. 지난 1961년 전국 지명고시 당시 기관의 착오로 인해 예전으로 고시된 애전마을은 미포조선소 건설로 마을이 사라지면서 잘못 바뀐 예전이라는 지명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동구청은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30일 지명 변경 고시를 받았으며 항만공사와 하버브릿지 등 예전 명칭 사용 시설물 관리기관에 예전 명칭을 애전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2023년 울주군 기업인상 수상자로 주식회사 정운 김효환 대표와 주식회사 우사엠 이철재 대표 등 2명이 선정됐습니다. 김효환 대표는 공장 증설과 지속적인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래 임철재 대표는 기업 안전문화 정착과 노사 화합 등의 노력으로 무죄를 달성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울주군 기업인상은 지역 중소기업인의 경영 의욕 고취와 사기 진작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공헌한 기업이나 기업인에게 주는 상입니다. 울산시가 올해 유공 납세자 3명과 성실 납세자 19명 등 모두 22명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습니다. 유공 납세자는 남구에 거주하는 김찬수 씨와 의료법인 해명심 의료재단, 주식회사 디지털 파트너스이며 성실 납세자는 중구의 배양규 씨, 남구 박용걸 씨, 동구 천혜근 씨, 북구 박영만 씨, 울주군 윤상섭 씨 등 19명입니다. 선정된 유공 성실 납세자에게는 일정 기간 세무조사 면제와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경남은행과 농협의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남구청이 신규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 공간을 지원합니다. 남구청은 오는 24일까지 삼산동 일자리 종합센터 물류 창고와 사무동 스타트업 창의차고 사무공간에 입주기업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입주기업으로 선정되면 오는 5월부터 올해 말까지 입주가 가능하며 공간 지원뿐만 아니라 맞춤형 컨설팅과 박람회, 마케팅 등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됩니다. 서경지 유반 외과의원 서경지 원장이 울산대학교 병원에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서 원장은 울산의대에서 석사과정을 밟았고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수료하며 전문의를 취득하는 등 울산대학교 병원과 인연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경지 원장은 울산의 외과 발전과 외상외과 환자들의 치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환자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작지만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